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90페이지에 연산자, 4장 연산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산자라고 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산술 연산자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연산자가 있으면 실제 연산을 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피연산자. 그러면 실제 덧셈이나 뺄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 또는 변수들이 피연산자가 되겠죠. 자, 다음 교재 90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연산자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연산자 종류는 자바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C에 있던 연산자 부분을 그대로 자바가 동일하게 가져가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이제 대위 연산자, 우리 이제 이것도 자바에서 다 동일했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assignment. 자, 교수님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수학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결국 항상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계산을 해서 항상 왼쪽에 있는 주로 변수가 되겠죠.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행위를 해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계속 수업 시간에도 계속 모든 프로그램에서 지금 실습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개념만 우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연산자들이 자바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개념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좀 실습하는 이제 프로그램 설명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9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94페이지 단항연산자에 해당되는 증감연산자. 자, 이것도 이제 자바와 동일해요. 자, 우리 이제 단항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은 즉 연산자에 대한 피연산자가 한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대부분 이제 변수가 되겠죠. 변수 하나를 놓고 연산을 하게 되는 것으로. 자, 플러스면 한 개 증가, 마이너스면 1 감소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 뒤에 붙으면 다른 수식들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해라. 앞에 붙으면 먼저 해라.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자바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증감연산자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이 95페이지에 있어요. 자, 95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교수님이 작성해 놓은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교수님이 CHAP 0403 언더바 increase decrease operator라고 정했어요. 자, 우선 교수님이 한번 실행한 다음에 실행 결과하고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면 변수 정수인 int 타입으로 a, b, c에서 10, 20, 30이라고 값을 우선 할당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a 이꼬르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앞에 붙었으니까 이제 먼저 연산을 하겠죠. 그럼 b가 20이니까 20이가 1 증가라면 21이 b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증가된 요 값을 a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a도 마찬가지 21이 됐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c 꼴 b 플러스 자, 계산한 다음에 1을 증가를 해라 라고 하는 의미니까 현재 b에 들어가 있는 값은 21이에요. 21. 자, 그러면 b를 c에다 넣으니까 c는 b에 있는 값이 21이었으니까 21을 집어넣으면 c는 2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1 증가했으니까 b가 22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프린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B, C 했더니 현재 A 값으로 있는 21, 그 다음에 B 현재 22, C는 21이라고 하는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일씩 증가한 값이 여기에 출력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여기 보니까
B하고 C하고 증가시키는데 먼저 증가를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A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B가 현재 22였어요. 그럼 22에 1 증가하면 23이 되는 것이고, 자, C는 21이었으니까 또 먼저 증가를 하면 22가 됩니다. 그럼 두 개가 합쳐져서 A에 들어가게 되니까 45라고 하는 값으로 A의 값이 저장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된 결과를 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증가를 먼저 시키는 게 아니라 계산한 다음에 이후에 증가를 시키라라고 했으니까 먼저 B하고 C하고 먼저 더하겠죠. 그러면 지금 B 값은 23이고요. C 값은 22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더해서 먼저 A에다 싹 집어넣으니까 45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1씩 증가하니까 B는 24, C는 23이 된 거예요. 자, 그걸 출력을 하니까 그 실행 결과가 여기에 정상적으로 출력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산술연산자인데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우리 뭐 많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구하는 거. 뭐 이것도 자바랑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건 뭐 간단한 부분이니까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 99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CHAP 0403 언더바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줬어요. 자, 한번 프로그램 실행하고 또 설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사각형의 실제 넓이를 구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정사각형이니까 이제 각 변의 길이들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정수 형태대로 실제 길이, 한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실제 면적에 대한 정수 형태대로 변수를 잡아놓고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교수님이 입력을 하면 실제 입력한 그 값이 여기 보면 우리 앞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n% 붙이면 실제 입력한 요 랭스라고 이름 칭해진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 있는 주소라고 그랬죠. 그죠? 그 변수의 주소. 그래서 그 주소 값을 이용해서 값을 읽어드려라 라는 게 스캔F라고 했어요. 그러면 읽어드려서 실제 한 변의 길이니까 그 길이 곱하기 길이를 해주면 실제 정사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교수님 여기다 4라고 한번 입력을 딱 치면 4, 4, 16에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16이다 라고 하는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제목은 그 관계연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비교라고 요 말을 좀 써주세요. 자, 그래서 뭐 관계연산자, 비교연산자 이렇게 좀 말을 혼용해서 이런 말들을 쓰긴 해요. 쓰긴 하는데 교수님 자바 시간에는 이걸 비교연산자, 그러니까 컴페어포레이터라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그냥 교재에는 지금 관계연산자 이랬지만 비교연산자라고 계속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연산자는 지금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라고 하는 이런 연산자는 계속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썼던 등호, 부등호에 대한 개념은 그대로 실제 우리 프로그램 할 때 연산자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좀 추가되는 연산자 개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꼴 두 개가 붙으면 같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느낌표와 이 꼴이 붙으면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바와 다 동일한 개념으로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C에서는 실제 그 값을 가지고 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실제 1인 경우에는 참, 0인 경우에는 거짓이라는 그 개념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요. 자, 그런데 실제 참은 0이 아닌 모든 숫자들은 다 참으로 간주를 합니다. 참으로 간주를 해요. 자, 그래서 요것이 조금 우리 자바 때는 그랬죠. 분명히 그 논리 true냐 false냐라고 하는 참 거짓에 대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C에서는 숫자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기본 참은 1, 거짓은 0 이렇게 하시고요. 대신 참인 경우에는 0이 아닌 것들은 다 0이 아니면 다 참이다 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도 예제 프로그램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들 100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은 교수님이 CHAP0404 compare operator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여러분 교재는 뭐 프로그램이 몇 줄 없는데,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려고 좀 추가한 부분들이, 프로그램 로직들이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점수를 입력받아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라고 판단하는데, 90보다 같거나 크면 합격, 크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돌아가는 기본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럼 교수님이 한번 실행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1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딱 쳤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보면 스코어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자, 교수님 점수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한 91이라고 하는 값은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갔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물어봤습니다.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 크냐? 당연히 지금 입력한 게 91이니까 크죠. 자,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제 참이라는 뜻이죠. true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물어봤어요. 들어온 이 값이 그레이드라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얘가 1하고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앞에서 아까 1은 참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 봤더니 즉 1이냐 0에 1 또는 0에 대한 결과 자체는 이 그레이드에 있는 값일 텐데 보니까 1이라고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즉 참이면 자동으로 1이라는 값으로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교수님이 조금 이제 다르게 했는데, 자, if하고 물었어요.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봤죠. 지금 91 입력했으니까. 자, 우리 자바라면 여기가 이제 true 개념으로 동작을 할 텐데, 여기서 요 연산을 하게 되면 이게 실제 true니까 1이에요, 1. 그죠? 아까 여기서 보니까 1이었죠, 1이라고 갔냐라고 했으니까 걔를 마찬가지 1은 true, 즉 참이라고 간주를 해서 여기서 true 결과는 1이다, 즉 합격이라고 해서 요 메시지가 찍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또 교수님이 또 교재에 추가했는데,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0을 제외하고 다른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참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if 3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은 참이죠. 그래서 3 결과 true. 자, 마이너스 3 물어봤어요. 마이너스 3의 결과 true. 자, 여기 0 물어봤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여기 따로 뜯어서 아닌 경우 else로 만들었어요. 자, 이게 참인 경우, 이게 거짓인 경우죠. 그래서 0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짓으로 와서 거짓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우리 복학생들 같은 경우에나 전과생 같은 경우에 아직 if하고 조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지 않아서 조금 그런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는 조건문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0이라고 물어봤는데 0은 거짓으로 따지니까 자, 거짓으로 따져서 여기 보면 0 결과는 false다 라고 해서 지키게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각종 숫자 C는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변환해서 판단한다. 자, 그래서 0은 0에 대한 것들은 다 거짓. 그 외의 것들은 참.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 이 부분 교수님이 한번 값을 90보다 작은 값으로 한번 다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8하고 엔터를 딱 치면 자, 여기 보면 88이었으니까 88 자, 1과 같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보면 88이니까 0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2라고 같냐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0 불합격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88이 9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아니죠. 자, 그러니까 1이 아니라 0에 해당되니까 지금 불합격이라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 논리 연산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논리 연산자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교수님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우리 논리 연산자를 얘기를 하자면 자, and 요거 n%, 요거 하나를 n%라고 해요. 그래서 n% 한 개 갖고도 우리가 연산자를 쓸 수 있지만 교수님이 항상 두 개를 쓰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자바 시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또 이유가 뭐냐면 C에서는 AND 연산자는 n% 두 개, 그 다음에 OR 연산자는 파이프. 여러분들 파이프가 어딘가면 키보드의 원화 표시 위에 있는 짝대기 하나 찍은 위에서 아래로 그은 그것을 파이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이프 두 개. 자, 자바에서는 한 개를 써도 되고 두 개를 써도 되고, 그러니까 AND인 경우에 n%두 개를 써도 되고 한 개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OR인 경우에는 요 파이프 기호를 한 개를 써도 쓰든 두 개를 쓰든 다 무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교수님이 두 개씩 쓰는 버릇을 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이유는 C인 경우에 각각 두 개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많이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관습대로 여러분들이 쓰는 버릇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ND 연산자, 즉 n% 두 개를 쓴 것은 결국 두 개가 다 참참이면 참, 그죠?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요건 한 개만 참이고 요것도 한 개만 참이고 그 다음에 둘 다 거짓이에요. 자, 두 개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이고 나머지인 경우에는 다 거짓이 AND 연산자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바인 경우에는 true, false, 참 거짓을 다 참 거짓을 가지고 다 연산을 했는데 자, C에서는 이것을 숫자로 숫자 형태대로 표현해서 참 거짓을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이면 1, 즉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즉 거짓이면 다 거짓, 즉 0으로 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화 연산자도 보면 둘 중에 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즉 1이 있으면
1이 된다라는 거죠. 요건 둘 다 1이니까 당연히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개라도 1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입니다. 그리고 1이 하나도 없으면 0, 즉 거짓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뭐 느낌표, 이거 부정의 뜻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x가 1100인데 여기 느낌표가 붙어서 부정, 반대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11이면 00이고, 그죠? 00이면 11이고, 그래서 반대로 값을 바꿔주는 게 바로 느낌표, 부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연산자도 true, false에 대한 개념이, true, false에 대한 개념이 1과 0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참으로 따지는 숫자의 의미는 앞에서 봤던 우리 비교연산자에서와 똑같은 규칙을 적용해서 0이 아닌 숫자인 경우에는 다 참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이름은 교수님의 CHAP0405 _logical operator라고 이름을 주어졌어요. 자, 이것도 교수님이 좀 프로그램을 많이 좀 바꿨어요. 조금 변경을 해놨는데, 자, 우선 이것도 교수님이 프로그램 실행을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과값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정수 형태로 A, B, C, D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0, 1, 2, -1이라고 하는 값을, 실제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면, 실제 B하고 C하고 AND 연산자 두 개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B하고 C에 들어간 값은 바로 1하고 2예요. 즉 1하고 2의 결과를 AND로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결과값은 1이라고. 자, 참, true라고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하고 C하고 AND 연산자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A하고 C, 0하고 2죠. 즉 0하고 2하고 AND 연산자로 물어보니까 결국 거짓에 해당되는 0이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C하고 D를 물어봤어요. 그럼 C하고 D 2하고 -1이에요. 2하고 -1의 결과를 물어보니까, 자,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인 경우에 0이 아닌 경우에는 다 우리가 참, true로 인정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참에 대한 부분이니까 결국 이것도 1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오화 연산자, 파이프 두 개 붙인 오화 연산자 보면 A하고 C하고 오화 연산자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A는 0, C는 2죠. 그럼 0하고 2하고 물어봤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니까 바로 1이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A하고 물어봤어요. 즉 0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둘 다 0이기 때문에, 즉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에 해당되는 값이 0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뭐 부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부정에 대한 부분으로 물어봤어요. 자, 지금 A가 0이죠. 0의 반대는 1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B, C, D. 자, B, C, D 전부 보니까 1, 2, -1이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의 부정 형태로 물어보니까 다 0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다 0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느낌표 붙이는 이 부정의 의미는 현재 만약에
부정의 의미는 0이 아닌 숫자에다가 부정기호인 느낌표를 붙이면 다 0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0인 값이 있는 곳에다가 부정을 붙이면 1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 앞에 있던 비교연산자나 논리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동안 참거짓 개념의 자바 시간에 배웠던 그 개념에서 그 숫자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 C에서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크게 이 연산자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에 그럼 앞 시간에 있었던 논리 연산자, 지금 여기서 배운 논리 연산자하고 앞에서 배운 그 비교 연산자하고 이렇게 같이 쓰이는 경우, 그 경우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교수님이 105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은 CHAP 0405 compare and logical operator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실행을 하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위에 교재에 있는 것들은 싹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교수님이 좀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이렇게 다시 작성을 했어요. 자,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우선순위는 실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중에 무엇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이건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자, 크냐 작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지. 즉 또는 같냐 같지 않냐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걔를 가지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지고 and 또는 와 이렇게 또는 부정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동작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책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에는 뭐 이렇게 가로도 안 치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 실제 우리 현장에 가면 이렇게 갈로를 쳐서 대부분 작업을 합니다. 우리 개발자들도 실제 여러 연산자에 대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길어지면 뭐부터 먼저 해야지라는 게 한눈에 좀 보기가 한눈에 척 보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처럼 뭐 비교 연산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 안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 이해를 하는데 뭐 직관적으로 착 보고 착 알고 그러진 못해요. 자, 그래서 항상 좀 식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항상 갈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은 버릇이고 또 대부분 개발자들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갈로를 붙여서 사용하는 버릇을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실행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가로를 붙이든 안 붙이든, 결과값은 뭐 동일해요. 동일한데, 자, 그런데 우선 갈로를 붙인 경우에 잘 보면, 자, 지금 A하고 B하고 값이 0하고 1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0이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거짓이죠. 자, 거짓이니까 그 안에 있는 값은 0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가 A보다 크냐라고 했으니까 C는 1이에요. 그리고 A는 0이에요. 당연히 크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값은 1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두 개를 오화 연산자로 물어본 거죠. 오화 연산자. 그러면 오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즉,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요거를 한번, 실제 갈로 부분은, 교수님 지금 교재에 나왔었으니까,
자, 지금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한번 또 카피를 하고 싶으면 해당 줄에 가서 Shift를 누르고 화살표 밑에를 샥 누르면 한 줄이 복사가 돼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한 줄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붙여놓고 싶은 줄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대로 한 줄이 카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컨트롤하고 슬래시 키를 한 번씩 누르면 주석, 또 한 번 누르면 주석 해제.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있는 것은 줄을 빼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여기 들어간 갈로들을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빼고 실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값 계산에 대한 갈로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결과는 똑같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우선순위에 따라서 비교 연산자들이 먼저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 수행 결과에 따라서 논리 연산자가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교재 여러분들 113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113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뭐 비트 연산자,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비트 연산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0, 1이라고 하는 한 비트들을 조작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비트 처리를 할 때 아마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요즘에는 이제 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그런 빈도수가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져서 이 부분은 교수님 우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3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교재에서 또 축약 연산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복합 연산자라고 거기다 좀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바 시간에는 이게 복합 연산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고 또 똑같이 이 복합 연산자에 대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영어로는 이제 compound, COMPOUND라고 해서 컴파운드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별로 복잡하지 않은 거라고 했죠? 복잡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만약 A 플러스 이퀄 B라고 되어 있으면 자, 지금 A 플러스 이퀄 B라고 하면 자, 여기 교수님 예제를 하나 써놨는데 이런 복합 연산자인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A 이퀄 A 플러스 B 즉 A 자기 자신에다가 B를 더해서 A 자기 자신에다 넣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합연산자는 아직 교수님이 아직은 여러분들 좀 쓰지 말라라고 했어요. 좀 익숙해지고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원래 정상 표준적인 표현법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복합 연산자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복합 연산자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에 보면 이제 size of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자바에는 이제 없는 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 실제 변수나 또는 자료형 예,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 쓰는 연산자입니다. 자, 크기는 그러면 왜 크기를 알아보는 연산자가 필요하냐? 실제 C는 굉장히
메모리도 적고 CPU 성능도 안 좋고 하는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의 하드웨어에서도 동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메모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그 공간 자체도 꼭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그 공간을 잡아주게 해서 메모리도 적게 잡으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금도 각종 자동 제어라든지 하드웨어를 갖고 제어하고 그런 데들은 굉장히 이게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동작하는 부분에 많이 신경들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현재 변수, 특히 많이 이제 변수가 해당될 거예요.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실제 자료량이 얼마인지를 구할 때 쓰는 연산자가 바로 사이즈 오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잠깐 설명을 하자면 사이즈 오브하고 가로하고 여기 자료형 타입들, 즉 인트 정수형인 경우, 뭐 더블인 경우. 자, 그래서 이런 자료형에 대해서 과연 크기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 사이즈 오브 연산자고, 실제 결과값으로 나오는 것들은 바이트가 나와요. 바이트. 우리 비트, 바이트 이 부분들은 1학기 때 컴퓨터 구조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서 8비트가 1바이트가 되는 것이죠. 8비트가. 자, 그러면 그 바이트가 됐으니까 총 4바이트다, 8바이트다.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변수에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냐를 바로 바이트로 환산을 해서 알려주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원래 원칙은 여기 보면 가로하고 여기다 변수명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타입을 써줬듯이. 자, 근데 이제 변수인 경우에는 요 갈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이름은 CHAP0407 언더바 사이즈 오브 오퍼레이터라고 이름을 칭했어요. 자, 이것도 교수님이 지금 예제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좀 많이 바꿨어요. 바꿨으니까 실습할 때는 요 바꾼 요 부분으로 좀 실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한 다음에 또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각 타입별로 그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short, int, long 정수인 경우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정수인 경우에 데이터 타입 종류를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수인 경우에 뭐 이제 바이트 실제 그 크기 자체는 기계마다 실제 동작하는 하드웨어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표준적인 부분이 인트인 경우에는 교수님이 4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이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넣었는데, 자, 지금 데이터의 타입을 short, int, long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여기 보면 short 타입인 경우에 크기, int 타입인 경우에 크기, long 타입인 경우에 크기를 각각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해와서 이렇게 출력을 해본 것입니다. 자,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준적인 int가 4바이트, short이 2바이트, long이 8바이트라고 해서 현재 지금 돌고 있는 현재 지금 실습하고 있는 이 하드웨어에서 쓸 수 있는 실제 타입별 바이트 수는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변수 A는 지금 보면, 자, 변수 A는 지금 10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쇼 타입의 A였어요. 자, 그러면 요 A에 대한 부분, A에 대한 변수에 들어가 있는 실제 값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출력을 했으면 여기 보면 A의 값은 2바이트다. 자, 왜 2바이트냐? 여기 보면 숏 타입으로 지금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숫자인 경우에는 실제 들어가는 타입만큼 그대로 자릿수를 그대로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실제 아까 타입도 갈로 안에다가 다 썼지만 여기 변수에 대한 것도 갈로 안에다가 이렇게 다 써줬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보면 A, B, C라고 하는 이 변수들을 썼는데 변수인 경우에는 size of 다음에 이 갈로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A라고 하는 변수의 크기 물어보는데 가로를 붙여도 되고 갈로를 생략해도 동일하게 크기를 구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가급적이면 변수인 경우에는 갈로를 생략하고 쓰세요. 생략하고 쓰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그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일은 프로그램 작성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개발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하고 막 프로그램을 할 때는 실제 그 자료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변수의 크기 물어보는 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제 프로그램은 우리가 단순한 뭐 정수냐 실수냐 문자냐 이렇게 간단한 걸 했지만 실제 이 사이즈 오브라고 물어보는 것들은 복잡한 뭐 배열이나 뭐 큰 이제 또 클래스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뭐 객체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또 스트럭트라고 하는 또 자료 구조의 또 C 특성 중의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도대체 이 안에 자료량이 자료가 얼마만큼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자료량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사이즈 오브고 대부분 그렇게 자료량 딱 그 사이즈 알면 딱 그만큼만 메모리에서 공간을 잡아갖고 거기다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수의 예제였고요. 실수에 대한 부분도 뭐 다 동일해요. 그 다음에 플로트, 더블 형태대로 정의를 해서 값을 넣었고요. 자, 그럼 플로트나 더블로 정의된 타입인 경우에 자릿수가 얼마냐라고 했더니, 자, 지금 보면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로 정의된 경우에는 8바이트라고 현재 타입에 대한 크기 자체가 바이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플로트와 더블 타입으로 되어서 들어간 값의 크기들은 그 타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문자 한 개인 경우에는 캐릭터 타입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캐릭터 F 이퀄 A라고 하는 소문자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캐릭터 타입에 대한 부분 크기를 물어봤더니 1바이트, 그죠? 1바이트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F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크기를 물어봤더니 1바이트다 라고 이렇게 값을 리턴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이제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이제 117페이지. 자, 117페이지에 이제 연산자의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자바에서 얘기했던 우선순위하고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그 우선순위 밑에 하단에다가 교수님 슬라이드에 있는 요거를 거기다가 써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보지 마시고 슬라이드에 있는 요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바와 동일하듯이 이제 단항과 이항, 즉 아까 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는 그 단항 연산자 있었죠? 그래서 단항 연산자가 이항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그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으면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그죠? 뒤에 붙으면 다른 거 다 하고 제일 나중에. 자, 이 룰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 룰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단항이 이항보다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자,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그 자체에서 먼저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거 말고, 이제 같이 동일한 동등 상황의 어떤 우선순위가 된다면 단항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수님이 이제 자바 시간에서 얘기했는데, 산술, 비교, 논리, 대입순으로. 자, 산술이 먼저 되고, 즉, 산술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 사칙연산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칙연산이 돼야지 비교, 크냐, 작냐, 같거나 크냐, 똑같으냐, 같지 않냐, 이런 건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비교가 돼야지만 두 개가 참이냐, 거짓이냐. 자, 물론 뭐 C에서는 참은 숫자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and, 오와 연산자와 같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리 연산이 가능하고요. 자, 이게 끝나야지만 결국 대입 연산자, 즉 이꼴, 오른쪽의 결과값을 왼쪽에다 대입하는 그 부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잘 들여다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수준이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런 순서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한눈에 좀 이해하기 쉽게 먼저 한다. 갈로를 붙여서 한다. 물론 이런 연산자의 순위가 있지만 갈로를 붙이면 우리 수학식과 마찬가지로 갈로 붙은 것부터 먼저 하도록 동작을 해요. 자, 그런데 갈로를 붙이지 않아도 그렇게 동작을 하지만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좀 먼저 하는 부분이 복잡한 경우에 먼저 보기 위해서는 갈로를 붙이는 습관을 들이라 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 단항과 대입 연산자를 제외한 것들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한다. 그 다음에 단항이나 대입인 경우에는 실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자, 이렇게 교수님이 해놨지만, 이게 이걸 다 딸딸딸 외워서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나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막 하다 보면 이런 연산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그냥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요. 먼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이런 게 있다라고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집어넣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산자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했으니까 예제 프로그램이 오늘 보니까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자, 예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연산자 내용을 이해해도 또 이게 C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C 프로그램에 좀 익숙해지기 바랍니다.